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요즘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인사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규모의 전염병을 바로 우리 세대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 대유행의 전염병 중 가장 비근한 경우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전으로는 까미의 소설에서 유명했던 패스트 등에 있었죠. 스페인 독감 당시 전 세계 인구 중에 적게는 1700만에서 많게는 5천만까지도 사망했다고 하니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진행 중이고 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밀접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 생활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단순히 보건의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맞물려 있다는 것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 환자분 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은 면역력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면역력 증강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싸움이 점차 장기전의 양상을 띠게 되면서 거대한 적과 맞닥뜨려야 하는 공포감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무기력함 앞에 홀로 놓여진 우리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손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이미 익숙해진 상태죠.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하고 예방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한 정신질환이죠. 그 뜻을 찾아보면요. 저하된 기분 상태 및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기분장애라고 나와 있죠. 아주 심각한 정도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한 번씩 겪었을 수도 있는 상태죠.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또는 정도가 점차 심해진다면 감기가 폐렴이 되듯이 다른 정신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먼저 본인이 우울한지 어떤지에 대한 체크를 한 번씩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경보가 켜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식욕 저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울 경향이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혹 여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인자로 더해져서 폭식이나 가식의 경향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식욕의 장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의욕의 저하인데요. 계속 누워있고 바깥 활동을 하기 싫어지고 잠이 늘어나고 있다면 한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 제 환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저 방문만 열고 나가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 걸 내가 아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까지 걸어 나갈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무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심드렁해지고 귀찮아지고 좋은 게 하나도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이 1도 없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기분 나쁜 얘기 또는 자책감, 불안감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멘트를 반복적으로 곱씹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내 의지로 훌훌 털어버릴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가 혹시 정신적인 감기에 걸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생활수칙 오늘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심각한 우울증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우울증을 미리 예방하고 또 감기 초기 증상처럼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일 때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위 행복 호르몬 펌프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호르몬의 작동인데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펌프질은 바로 낮 시간의 햇볕쬐기입니다. 밝은 햇빛은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여기에 팁 하나 더 드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햇볕 쬐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건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뉴런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더욱더 촉진되죠. 사실 진료실에서 60대 이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건강이란 꼭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이고 활달한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취미든 직업이든 육체 활동을 어쨌든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텃밭도 좋고요. 주기적인 등산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추천할 우울증 예방 2번째 방법은 조금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동화책 읽기입니다.
자, 이 나이에 웬 동안이냐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부당함, 억울함이죠. 자, 개인적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나 처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당연한 일이 당연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 정의롭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자괴감 등이 쌓여서 응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저는 동화책을 펴들곤 합니다. 대부분의 동화는요, 우직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고맙게도 아주 짧게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줍니다. 대부분이 해피엔딩이죠. 그것도 악당들을 싹 쓸어주면서 현실에서 얻기 힘든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곤 합니다. 자, 꼭 권선징악 스토리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오랜 인생을 살아낸 묵직한 작가의 통찰이 어린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툭툭 나오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읽고 꽤 많은 위로를 받았던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동화책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읽어보셨을 빨강머리 앤의 위로받은 또 한 사람의 어른, 배경옥 작가가 쓴 에세이입니다.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구절 소개해 볼까요? 자,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지쳐서 돌아온 제가 펴든 책 속에서 이 빨강머리 주근깨의 어린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엘리사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적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작가의 말처럼 모두가 전직 어린이 출신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소공자, 소공녀, 로빈훗 같은 책도 추천할 만합니다. 다시 책장을 덮었을 때 물론 세상이 바뀌어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